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양적 완화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초저금리에 힘입어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 너무 시장이 뜨겁다, 비정상적이다,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분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리파이낸싱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보면 대출을 할 때 빌리는 사람들이 그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런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기지 인슈어런스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은 실제 대출 금리의 2%를 더하거나 뱅크 오브 캐나다가 정한 5년제 금리인 4.79%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 금액을 가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산해서 가정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금리가 더 올라가도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었었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은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를 4.79%에서 5.25%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바이어들에게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의 2%를 더한다든지 5.25% 중 높은 쪽을 택해서 본인의 경제 상황과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규정입니다. 자, 현재 4.79%였던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가 0.46% 정도 올라간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러한 핫한 부동산 시장을 위험 상황으로 간주하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금리인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덧붙여 모기지 금리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이번 발표에도 의견은 반반입니다. 일부는 증가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너무 지나치다, 다른 쪽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0.46% 올리는 것은 더 많은 캐나다 중산층과 생애 첫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0.46%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것이 점점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고 집을 소유하는 것을 점점 힘들게 몰고 갈 것이란 것이죠.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기관에서는 구매력이 4에서 4.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입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트허브의 공동 설립자인 제임스 레이아드 씨도 대출 자격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구매력을 5%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도미니언 랜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셰리 쿠퍼 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거품의 일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해의 열풍을 일으키는 그 봄 시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면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사야겠다는 바이어들을 자극해서 봄 시장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 구매력은 약 22% 정도 감소했었습니다. 자, 이번 새로운 조치인 스트레스 테스트, 과연 이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모기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오전에 모기지 전문가 몇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업계에 종사하시는 한인모기지 브로커 박기석 씨는 모기지론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말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퀄리파잉 레이트를 현 4.79%에서 5.25%, 0.46% 상승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기지의 금액을 줄이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마켓이 뜨겁기 때문에 인컴 대비 최대치의 모기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타이트한 조치는 여전히 뜨거운 부동산 마켓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을 받으려는 그 바이어들에게도 크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만 불 인컴의 바이어가 현 퀄리파잉 레이트인 4.79%로 최대 55만 불의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퀄리파잉 레이트인 5.25%를 적용하면 최대 52만 불 정도로 5%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모기지 브로커 이민호 씨도 모기지 승인 금리를 5.25%로 올리는 방안이라서 인컴 대비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인컴이 12만 불이고 다른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콘도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관리비가 월 500불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가
연 3,000불로 고려할 때 현재 모기지가 65만 2,000불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면 61만 9,000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현상 앞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를 과거 4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서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 표는 제가 작년 3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오른쪽 위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간섭, 중재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배경으로 보면 거래량의 급감은 있어도 가격의 급락이나 폭락은 없었고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서 시장이 단기간 흔들릴 때 바이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이럴 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팬데믹 선언 직후 파신 분들과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의 차이를 말이죠. 자, 그럼 저는 다운타운의 분양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